회사 다니는 거 재미있으세요? 월급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퇴직하면 뭐 하실래요? 해결책은 신한 퇴직연금. 자, 이제부터 간접적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간접을 나눈 기준은 사실 별거 없고,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면 직접적 혜택, 아니면 간접적 혜택,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간접적 혜택은 과세 이연인데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퇴직자에게 지급을 할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떼야 돼요. 세금을 떼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IRP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그때 세금을 떼지 않아요. 세금을 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세금에서도 이자가 계속 붙고 그 이자가 결국엔 가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세 이연으로 인해서 좀 이자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원래 다른 과세 이연 제도는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연 퇴직 소득만큼은 조건이 이제 까다롭지도 않고 뭐 대다수의 그런 퇴직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간접적 혜택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은 언제 떼냐? 세금을 떼는 시기는 이제 IRP 계좌에서 인출할 때, 즉 연금 수령하거나 아니면 일시금 해지할 때, 이때 세금을 이제 뭐 금융기관에서 떼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간접적 혜택은, 사실 저는 이걸 혜택이라고 느낄 만큼 많은 퇴직금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긴 해요. 이 부분만큼은 사실 지인들이 저한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혜택이냐 라고 말해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즉 원래는 이자나 배당이고 원래 15.4%로 원천징수가 된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근데 IRP 계좌에서 발생한 것들은 그 성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 또 IRP의 대단한 매력이라고 또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IRP 안에 금융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 징수가 안 되고 그대로 이제 재해치가 되는, 소위 말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IRP 계좌의 마지막 혜택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IRP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좀 든든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의 내용과 세제 혜택 관련된 내용만 들으면 IRP는 진짜 지구상 최고의 상품 같은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조금 까다롭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야 되는 세금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혜택, 특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연금 수령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만 55세 이상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선 저한테도 되게 심리적 장벽이 같은 느낌인데, 저도 최소한 한 15년, 20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 때문에 사실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위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또 되게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재무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길 바랄게요. 근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재테크 나온 건 시간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매월 조금씩이라도 IRP 계좌에 납입을 하시면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가입기간 5년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조건도 까다롭다고 표현한 걸 제가 봤었는데, 이 조건은 사실은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들어오기만 하면 가입기간 상관없이 바로 연금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도는 뭐 법정 산식을 통해서 1년에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적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사실 제가 이 산식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이 영상에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금융기관에 내방하시면 금액은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개념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 연금 수령 한도를 통해
특별한 분들은 이제 5년에 나눠서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년에 걸쳐 퇴직급여와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을 10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밖에 없고, 그것도 원천징수 되다 보니까 약간 세금에 덜 민감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다녀보니까 연령, 지위 고하, 퇴직금, 액수의 과다 이런 것들 상관없이 결국 나이가 들고 퇴직을 앞두시다 보니까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절감하고 싶어 하시고, 또한 IRP 계좌를 왜 진작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 아닌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ARP 제도 전반, 다른 영상에서 찍은 제도 전반, 그리고 이번 영상의 세제 혜택을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면서 IRP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또한 IRP 계좌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저는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영상과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IRP 계좌 활용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획기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